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3년 6월 24일이고 토요일입니다. 자, 정치노평국지로 골랐고요. 아마 러시아 군사 쿠데타, 군사 반란 이야기는 아마 다들 소식은 접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과 크게 상관이 있기 때문에 어제 발생한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한된 정보만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아직도 계속 이제 추가로 업데이트가 좀 돼야 될 것이고 지금 소개되는 정보는 어떻게 보면은 향후 변경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워낙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전체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이야기를 좀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예. 자, 저는 이것을 몇 시간 전이 한 대여섯 시간 전인가요? 일본 뉴스 이걸 통해서 이제 접했고요. 바그너 그룹의 수장을 조사를 하기로 한다. 그게 이제 프리고진이죠. 그래서 보니까 국내에서도 기사가 뜨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무장 반란, 쿠데타 시도. 이렇게 이제 러시아 정부에서 이제 체포 명령도 내리고 여기 제목이 나온 것처럼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리고 프리고진 자체도 바그너 그룹 자체도 정의의 진군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를 막지 마라, 러시아 군이. 그런 이제 상황이고, 그래서 이것을 현재 무장 반란, 무장 쿠데타라고 보는 데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 보통 무장 쿠데타 하면 군의 일부 세력이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이제 민간 기업이죠. 민간 군사 기업이라는 게 있죠. 이게 바그너 그룹이 지금 우크라이나전에서 발을 많이 담그고 있고, 또 푸틴의 어떤 척건으로 불리기도 하죠. 이런 게 있고, 미국에서도 블랙워터라고 해서 그런 그룹이 또 있죠. 기업이. 그래서 정부군이 잘 해결하지 못하는 거, 또 정부군이 잘 해결하지 못한다기보다는 본격적으로 나라 이름을 걸고 뭔가를 하기에는 좀 불편한, 또 애매한 회색지대에 있는 그런 사안들에 많이 투입되는 그런 거예요. 이제 민간 군사 기업이라는 것이. 그래서 대부분 군 출신, 특히 뭐 특수부대 출신들이 이제 많이 채용돼서 시작하는 것이고, 이 바그너 그룹 같은 경우도 그렇게 시작이 됐고, 미국의 이제 블랙워터랑 같죠. 그렇지만 이게 이제 군 준조직처럼 이제 병력이 늘어나서 현재는 이제 5만 명 이상 되는 것으로 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군 출신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자, 이렇게 됐고, 이게 이제 이유로서 직접적인 이유로서 언급되는 것은 러시아 군이 바그너 그룹의 후미를 공격했다, 우크라이나에서. 그래서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가 행동을 취했다. 그래서 남부의 중요한 크림반도 근처에 있는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멀지 않는 로스토프로 진격한다. 그래서 거기 있는 사령부를 장악했다. 이런 이제 아직 확인되지 않은 보고들이 이제 보도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걸 짐작할 때 저는 그 바흐무트를 점령할 때 이 바그너 그룹이 주요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가 프리고진이 모습을 드러냈었죠, 언론에. 근데 그 이후로 여기저기 보도의 흔적들을 봤을 때는 바그너 그룹이 전면에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갈등 관계가 있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바그너 그룹의 프리고진이 기존의 군 수뇌부, 쇼이구 국방장관, 그리고 합참의장을 강력하게 비난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 내용을 보면 협조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게 왜 그랬을까? 그런 게 쌓여서 지금 우크라이나전이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이 일이 결국 불거져 나온 거거든요. 우크라이나전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불거져 나온 거예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인과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상황은 상당히 복잡하죠. 이걸 지켜보는 상황은. 미국은 이미 이제 러시아하고는 어느 정도 합의를 하고 중국으로 전선을 옮기고 있고, 최근 제가 몽골에서 많은 몽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좀 관심이 옮겨가는 상태인데, 이런 일이 불거졌으니까 미국도 불편해요, 지금. 그렇지만 발생한 일이고, 러시아가 심하게 흔들린다면은 다른 생각을 충분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북미 종전선언, 이거에 큰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일정의 또 방향성을 크게 바꿔야 되는 그런 요인으로 작동할 수도 있어요.
자, 이거 뭐 바그너 그룹 본사고 민간 기업이고 2013년, 14년 뭐 이때 생긴 걸로 이야기가 나오고 세인트 피터스버그 이런 본사를 두고 있고 왼쪽에는 그들이 사용하는 깃발입니다. 예. 자,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적인 이유는 이거는 이제 바그너 그룹의 프리고진이 이야기한 거죠. 러시아군은 부인했습니다. 예, 후방을 공격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참지 않고 로스토프로 진격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지금은 보이지가 않던데 초기에는 뭐 2만 5천 명의 병력이 동원됐다 뭐 이런 말도 있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것이 그들이 운용하는 병력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직결된 병력의 숫자가 그리고 정부의 반기를 들었을 때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병력이 얼마나 유지가 될지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고 또 바그너 그룹의 프리고진은 지금 푸틴을 비난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쿠데타는 쿠데타인데 정권을 전복하는 쿠데타는 또 아닌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겠죠. 일단 비난의 화살은 군 수뇌부에 가 있어요. 군 수뇌부. 그래서 좀 묘한 거죠. 보통은 폭정의 항거에서 갈아엎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민중들하고 민초들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어야지 쿠데타가 성공할 수 있어요. 폭력적인 방법을 통해서 전격적으로 시행이 되더라도 우리의 쿠데타들 예전에 그랬죠. 예. 그런데 이거는 그 스스로가 지금 그 명분이 되게 약해요. 러시아 군 수뇌를 지금 공격한 거거든요. 그냥. 예. 그래서 러시아 국민들이 얼마나 공감할 수 있는 얘기에 대해서 그래서 확장성이 엄청나게 떨어진다. 이건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이들이 이렇게 되게 절망적인 상황까지 밀렸었다. 바그너 그룹과 프리고진이. 예. 그래서 상당히 이거는 마지막 몸부림이다 이런 느낌이 좀 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몇몇 보도를 보면은 위키피디아에 정리가 잘 돼 있는데 주로 이제 서방권 보도, 뭐 보도도 제한돼 있지만 가장 프리고진 지금 반란군한테 유리한 쪽으로 기사들을 모아본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남부군 사령부를 장악했다 로스토프에. 모스크바로 진격 중이다. 여기 로스토프에서 모스크바까지는 거리가 1000km예요. 예. 서울에서 부산 갔다가 다시 부산에서 다시 서울 왕복하는 거리 정도 돼요. 예. 모스크바로 진격 중이다. 그 중간에 도시가 있어요. 우리로 치면 대전 같은 도시겠죠. 보로네츠가 있어요. 보로네츠. 그리고 이건 주요 도시들이기 때문에 러시아의 M4, M4 고속도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모스크바로 진군하고 있다. 우리 앞길을 막지 말라.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 보로네츠 인근에서 그 중간 지점에서 전투도 벌어지고 있다. 이런 데 간헐적인 이제 신호들이 지금 이제 잡히고 있다. 이런 보도들도 있어요. 이건 추가로 확인이 돼야 돼요. 네. 그래서 러시아 정부의 군사 반란으로 규정했고 푸틴이 대국민 방송도 했어요. 그래서 여론전을 이미 이제 여론의 환기를 시켜놨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프리고진은 현재 어떤 세력의 확장성, 전복을 과연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에 상당히 의구심이 들어요. 그들이 주장하는 5만 명의 병력, 주장이 아니고 파악이 된 5만 명의 병력이 그대로 다 진군을 하더라도 이런 것은 다른 수뇌부들하고 연결이 돼서 전격적으로 하룻밤 사이에 대통령을 뭐 갈아치운다든지 내지는 최소한 그들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국방장관을 갈아치우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협상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대통령하고 협상을 하든 국민들한테 뭔가 플랜을 제시하든지 간에 그게 반란인데 어떻게 보면 사실 반란은 아니고 소요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긴 해요. 좀 강력한 소요. 그런 기회가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았거든요. 그거 다 지나간 거예요 지금. 그래서 FSB에서는 여기는 이제 KGB죠 예전에. 거기서 뭐 체포를 하겠다.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빨리 신속하게 끝날 수도 있어요. 안 그럴 수도 물론 있지요. 뭐 초기니까 여러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지금의 상황을 말씀드린 거고, 요 왼쪽이 우크라이나 보이죠. 여기 있던 병력들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참여하고 있던 바그너 그룹이 그게 뭐 2만 명이든 3만 명이든 전부 다 보스토프로 왔다. 로스토프로. 러시아 정부군을 공격했다는 이유로 해서 그것도 확인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좀 보로네츠를 거쳐서 모스크바로 간다. 그런데 이게 저렇게 진군해가지고 모스크바로 입성할 수 있느냐? 그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보는 거죠. 저게 이제 M4 고속도로고 거리는 한 1000km 정도 된다.
그래서 몇몇 지금 신호들이 잡히는 것은 보로네츠 인근까지 갔다. 그래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어디서는 보로네츠도 장악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위키피디아에 보면은 현재 그 병력이 2013-14 이때 처음에 창립될 때는 250명이라고 돼 있어요. 저 때만 해도 이제 군 특수부대 출신들이 주로 됐겠죠. 그렇지만 지금 2022년에는 5만 명 이상으로 돼 있거든요. 작년 말 기준으로. 그래서 5만 명, 6만 명 이하가 나와요. 그래서 현재 동원된 병력 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신호들을 봤을 때 초창기에 우크라이나전이 개전됐을 때는 바그너 그룹의 역할이 상당히 있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교착 상태로 계속 유지되면서 되게 전략적인 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전쟁이에요. 상대를 압도하되, 러시아 입장에서는 압도하되 우크라이나로 진군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협상이 동시에 진행되는 거죠. 협상의 우위를 확보할 동안만 꽉 물고 있는 거예요, 그 지역을. 자, 그런 면에서는 이 바그너 그룹이 상당히 극우적인 집단이거든요, 성격이. 그래서 그것을 컨트롤하기가, 조정하기가 러시아 군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갈등들이 나온 거예요, 거기서. 그건 제 추측입니다. 자, 그래서 일선에서는 좀 이미 빠져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가. 왜냐, 이런 성향을 가진 사기업이 수행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전쟁이다. 처음에 기여도도 있었으나 이런 이제 뜨거운 감자로 내부에 있었고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푸틴과 친하다라는 그 부분으로 군은 쉽게 대하지는 못했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사건까지 지금 번진 거다. 그렇기 때문에 바그너 그룹의 프리고진도 푸틴을 관역으로 삼지는 못한다. 근데 그게 그들의 한계다. 네. 군사 반란이라는 것은 무시무시한 죄잖아요. 네. 즉 자기가 왕이 되고 싶다.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확신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따르는 비전. 이걸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안 하지? 이런 거가 최소한 있었어야 돼요. 허망할지라도. 프리고진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이거는 마지막 몸부림이다. 난 너무 억울하다. 나 좀 알아봐다오. 내 목소리를 들어봐다오. 근데 세상의 흐름이 그를 이렇게 실제로 만든 거고, 푸틴도 더 이상 그를 감싸주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봅니다. 네. 자, 그래서 예전에 이제 푸틴의 식사를 공급했던 장면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시작돼서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다가 이제 바그너 그룹도 만들게 된 건데, 이 단어를 보면 제가 여기서 이것을 두 가지 고사성어를 써보자면은 업참마속하고 토사구팽이 생각이 나요. 근데 업참마속에 거의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저거는 이제 제갈공명이 마속이라는 부하가, 신뢰하는 부하가, 아끼는 부하가 있었는데 말을 안 듣고 전투를 벌이다가 대패를 했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마속의 목을 뱉다. 그래서 업참마속인데 지금 상황이 그런 거예요. 딱 프리고진이 업참 프리고진이에요. 그래서 눈물을 감수하고 프리고진을 잘라내야 된다. 지금 그게 푸틴이 결정을 내렸잖아요. 네. 토사구팽은 토끼가 이제 잡히면은 그 뭐 사냥개도 삶아 먹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것은 이렇게 프리고진과 파워 게임을 했을 수 있는 러시아 군부의 입장이에요. 잘 활용하고, 그렇지만 세상이 바뀌었고 전쟁도 바뀌었고 거기에 이들의 역할은 맞지가 않은 거예요. 엄청나게 세련된 전쟁, 정밀한 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우크라이나전에서 더 이상 진군하지 않고 지킨단 말이에요. 상대방이 공격해오면 무력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뒤로 협상한다. 더 큰 그림을 가지고 그것을 프리고진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거의 머리가. 자, 이것은 프리고진과 각을 세웠다. 뭐 각을 세운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이 군의 통수권자, 제2의 통수권자잖아요. 국방장관이 얘기하고 급으로 치면은 바그너 그룹하고는 서로 뭐 맞상대할 그게 아니죠. 가지고 있는 전력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만큼 프리고진이 이 사람들을 비난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합참무장까지 포함해서 푸틴의 뒷배를 믿고 그랬다는 것이죠. 푸틴이 선택을 했었어야 되는 거고, 변화된 흐름에 복잡해진 국제 정세에 프리고진이 따라가지 못한다. 그의 추종자들이. 자, 그래서 파워게임은 있었던 것 같고, 사실 파워게임을 해서는 안 되는 건데, 군도 유감이 많겠죠.
그래서 이게 정치성이 상당히 강한 전쟁이고 면밀히 조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바그너 그룹은 그래 성향도 그렇고 해서 조절이 안 되는, 즉 그래서 약간 뭐 반인륜적인 상황이라 전쟁 범죄적인 상황, 그리고 너무 이제 진격에 집중을 둔. 사실 진격만 하고자 하는 전쟁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리고 남이 시비를 걸 만한 일들이 생기면 안 되는 전쟁이에요. 지금 이거는 다른 전쟁하고 달라요. 예. 그래서 면밀히 그걸 조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우위에 있다는 사실은 계속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전력을 우위를 취하지만 상대방을 무참하게 박살내지도 않아요. 그게 이 전선이란 말이에요. 지금 왜 협상으로 해결을 해야 되니까. 예. 그런 면에서 바그너 그룹은 적절치 않았다. 관리가 어려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앞뒤 맥락으로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깔고 있는 생각입니다. 이 구체적인 사안들을 바라볼 때 이제 구체적 사안들은 좀 달라지기도 하고 새로운 게 불거지기도 하겠죠. 그래서 전 세계 흐름은 지금 이거잖아요. 지금 프리고진이 잘 모르는 것이 이거인 것 같습니다. 뭐 우리나라, 많은 나라의 지도들도 잘 몰랐던 거니까 히로시마, G7 히로시마까지는 그 프리고진을 탓할 노릇만은 또 아니에요. 예, 예. 자, 이게 23 작년이란다. 지난달 중순점에 있었던 거죠. 이 이후로 크게 달라졌죠. 예. 미국이 새로운 방향성을 정립하고 돌진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자, 대중국 포위 전략에 대해서 강온 양면책을 다 쓰기 시작하는데 이때까지 강한 면을 많이 사용해왔다면 이제는 부드러운 쪽을 많이 강조했죠. 그래서 제가 몽골 이야기를 드렸던 거고 평화 메시지, 비핵화, 또 교황 오는 거, 예. 자, 이런 걸 통해서 그리고 이제 차세대 기술로 넘어가는 부분, 그리고 미국이 살 바는 경쟁이 본격화되더라도 미국이 살아날 방식은 확보해 두면서 이렇게 동맹국들을 활용하는 것이죠. 예. 자, 기술적 격차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쪽으로 선세계 패턴을 확 바꾼 다음에 중국을 곤란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그런 작전을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했고, 그런 것들이 지금 몽골의 정점에 맺혀져 있고, 바이든의 내년 대선이 있죠. 11월 달에. 그리고 내년 초에 대만 선거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다 엮여져 있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바이든은 이런 행동을 본격적으로 옮기려면 러시아와의 관계 호전이 필요해요. 심지어 관계 호전이 아니라 정상화가 아니라 러시아의 도움이 필요해요. 몽골 같은 데서 뭔가를 하려면 러시아가 동의 안 해주는데 몽골이 움직일 수 없잖아요.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러시아와 중국이 둘 다 반대를 하면은 몽골이 미국의 손을 잡기가 어렵죠.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전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거기서 잘 협상이 잘해서, 즉 우크라이나전에서의 협상은 우크라이나에 관련된 사안만이 아니라, 그리고 유럽과 관련된 사안뿐만이 아니라 글로벌하다. 유라시아의 반대쪽 끝, 북한의 핵 문제하고 상관이 있다. 그게 몽골하고도 상관이 있고, 그것은 중국을 고립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급격히 진행이 된다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게 이거잖아요. 지금 며칠 전에 나왔던 거죠. 지난번에 소개드렸던 내용인데, 마크롱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겠다라고 태도를 바꿨어요. 자, 우크라이나전이 협상을 통해서, 미국과 러시아 간의 협상을 통해서 거의 마무리가 됐겠구나. 그래서 저는 히로시마 G7 미팅에서 통보가 됐구나. 그래서 프랑스가 발빠르게 움직이는구나. 가다가 몽골도 들르고. 그래서 이런 입장이 나오는 거죠. 이제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이때까지는 거기서 대해서 반대했는데 이제는 찬성한다. 그 말은 미국과 독일도 다 찬성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엄청난 사안이거든요. 예. 왜? 나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중인데 나토로 가입시켜주면은, 그렇게 되면은 그게 우크라이나의 내전이 전 세계 대전, 제3차 세계 대전, 핵전쟁까지 불사할 수 있는 전쟁으로 옮아가는 거예요. 예. 왜냐? 유럽 전체 나토 동맹국 더하기 미국이 전쟁에 자동으로 개입되는 거니까요. 러시아와의. 예. 자, 그걸 염두에 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아니죠. 이것은 이제 G7 히로시마 미팅에서 큰 이제 메시지가 전해진 것이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전에 대해서 어떤 타협을 했다.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거의 이 후속 주수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반대쪽 극단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프리고진이 유감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내부에서 반란을 일으킬 것이고 러시아의 푸틴이 엄청나게 크게 흔들릴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젤렌스키랑 말도 있었고 미국과 프랑스하고도 다 말이 통했다. 그래서 과감히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승인한다는 공세적 입장을 취한다. 그리고 프리고진은 내부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러시아를 흔든다. 그래서 젤렌스키는 고토로 회복한다. 러시아는 붕괴될 수도 있다. 이런 극단적인 시나리오도 가능해요. 그렇지만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그너 그룹의 프리고진은 그렇게 할 만한 영향을 지금 갖고 있지 못하고 지금 흐름을 읽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는. 그래서 그런 시나리오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상당히 낮다 이런 가능성이. 그래서 그걸 거꾸로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은 지금 이 말하는 발언의 당사자인 마크롱이나 미국의 바이든은 지금 상당히 걱정스럽다, 우려스럽다. 지금은 오히려 이제 푸틴이 깔끔하게 일 처리를 잘해줘서 우크라이나 정리를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되게 정치적이고 되게 세밀하게 전쟁을 수행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바그너 그룹이 맞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는 탄약도 지원 안 해주고 뭐 아주 힘들다. 우리는 죽어 나간다. 그거 덕분에 러시아의 병사들이 바그너의 병사들도 러시아의 병사들이 맞으니까 그런 주장을 해오던 게 그 흔적이라고 보거든요. 어려웠던 거예요.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번다하게 벌어지면 안 돼요. 특히 세계의 부정적인 인식을 불러일으키는. 그래서 절묘한 협상과 전쟁의 조화 이런 게 이제 진행되고 있었는데 프리고진은 그게 맞지 않았던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 비선으로 러시아와 미국이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저 유럽 전체가 바라는 부분, 그리고 러시아의 미래의 큰 방향성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결정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프리고진이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걸 봤을 때는 새로운 불확실성이 지금 생겼기 때문에 마크롱이나 바이든은 푸틴이 이 일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오히려 저는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은 뭐 제한된 정보이긴 합니다만은 이 문제가 계속 확대돼서 일부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모스크바를 입성한다. 러시아 사람들의 지지를, 민중의 지지를 받으면서 군도 동조한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만에 하나 있다면은 그 기미가 보인다. 뭐 미국에 있는 뭐 CIA나 뭐 각 나라의 정보부들이 뭐 때문에 있겠습니까? 이런데 핵심적인 상황을 파악하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미국의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런 가능성은 현재로서 낮아 보인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왜냐?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진짜 나라를 갈아엎으려면 전격적으로 움직였었어야 돼요. 이미. 우리 옛날에 박정희가 쿠데타를 한 이유도 그렇죠. 자기에 대한 숙청에 대한 정보가 들어왔어요. 어차피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를 기획해서 전격적으로 옮겼잖아요. 그 다음 박정희가 죽고 암살당하고 나서 신군부 세력들이 전두환이 다시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그 목적도 같아요. 그 신군부 한하회 소속의 군인들은 박정희가 친애하는 후배들이었었어요. 키우는 사람들이죠. 그 말은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민간 정부로 넘어가게 되면은 군 내부에서 그들 한하회가 첫 번째 척결 대상이었었어요. 이것은 무슨 증거를 들이대지 않더라도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과거 박정희가 쿠데타를 계획하던 그 시기하고 입장이 똑같아진 거예요. 그래서 쿠데타를 다시 했잖아요. 전격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주요 기관을 딱 장악했잖아요. 그리고 뭐 선전포고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격적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계획도 면밀하게 있어야 되고 추종자들도 요소소에 다 박혀 있어야 돼요. 바로 접수할 수 있도록. 근데 지금 바그너 그룹 프리고진이 하는 것은 뭐 선전포고하고 간다 뭐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전혀 전격적이지가 않고 성공 가능성이 아주 낮다 이렇게 보는 거고,
군 내 동조 세력이 지금 있기가 어려워요. 이 사람들 군이 아니잖아요. 예, 정규군하고 비할 바가 아니죠. 예. 그래서 그것을 장악하지 지금 이미 못했잖아요. 본격적인 쿠데타 같았으면 이미 뭐 국방장관하고 합참부장 체포돼야 돼요. 예. 그래서 내부에서 뭐 지지한다는 이야기 나와야 되고 군의 병력의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절대 안 그렇잖아요. 지속성이다. 이들은 군인이 아니에요. 민간 기업에 있는 민간인들이에요. 총을 들었지만.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물자나 지원은 전부 다 군에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군을 불평했던 거잖아요. 안 도와준다고 자기 마음껏. 자, 똑같이 모든 걸 차단시켰을 때, 끊었을 때, 예? 통솔력, 명령해 주고 명령해 사는 그 군인들의 그런 게 아니에요. 회유를 하면은 이거 이탈하면 돼요. 예. 회사 퇴사하면 돼요. 탈영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급격히 약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 보급은 어떻게 할지 모르죠. 왜냐, 그런 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세력이 없을 거거든요. 회사 내에서 지원을 해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제가 좀 성공의 가능성은 되게 낮다고 보는 것이고, 우리의 관심사하고 이제 연결시켜 보자면은, 이쪽 문제로 해서 계속 한반도 일이 같이 연동이 되어 있는 거에 강력히 느껴지잖아요. 자, 북미 종전선언 기회 1.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전까지도 그 전에 트럼프 때도 이야기는 있었는데,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 첫 번째는 뭐냐, 거의 될 뻔했죠. 그래서 종전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면 노출됐어요. 이때 서로 안 맞았기 때문에. 그때 우크라이나전이 발발되면서 21년 말이에요. 물 건너갔죠. 우리가 불쾌했죠. 예. 그 다음 정권이 바뀌었죠. 그 사이에. 예.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는데, 그때는 새로운 정부는 반대했죠. 우리는 못한다. 우리는 북한 지원 못한다. 비핵화한다 하더라도 그게 낸시 펠로시 사건이에요. 예. 그렇지만 한 일주일 만에 결국 항복선언하고 담대한 구상을 꺼내놓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8월, 9월, 10월 요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 바이든은 두 가지 카드를 가지고 있었죠. 노드스트림의 미국 탐사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끝에 연결해 놓겠습니다. 2, 3월에 이미 이제 폭파 장치는 돼 있었어요. 노드스트림에. 예. 그리고 반대쪽에서는 북미 종전선언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몽골에서. 예. 그 두 가지 카드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 카드의 핵심은 어차피 우크라이나전은 협상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종국의 목적은 중국이에요. 예. 그러면 러시아를 업어야 돼요. 예. 러시아와 중국을 같이 적으로 만든다. 거기다 북한까지 딸려간다. 이란까지 따라붙는다. 중동도 다 버리고 왔는데 중동이 다 붙어버린다. 그쪽으로. 그러면 미국은 엄청나게 힘겨운 싸움이 돼요. 그렇게 나올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중국하고 러시아는 떼어내야 돼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전은 그것을 하기 위한 전화위복을 위한 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전은 엄청나게 정밀하게 청량되고 기획되고 수행되는 전쟁이다. 정치적인 전쟁이다. 그런 말씀 자꾸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그너 그룹은 거기 맞지 않다. 자, 그러면서 파워게임을 하고 있었던 군부한테는 좋은 먹이감이 된 거죠. 그래서 극단에 밀렸다. 거기가 이제 종지부를 찍으려니까 바그너 그룹 입장에서는 더더욱 힘들어진 거예요. 더더욱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전체 흐름을 꿰지 못하니까 더 답답해지는 것이죠. 그들은 전쟁을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우크라이나에서. 어쨌든 그런 것이고. 그래서 그때 2022년 가을에 노드스트림 폭발을 해놨죠. 우리 윤석열한테는 담대한 구상을 받아놓고서도 결국은 바이든은 유럽의 단추를 눌렀어요. 그것도 물 건너갔잖아요. 그 다음 지금이 세 번째고, 지금 또 몽골에서 작년과 비슷한 움직임이 있으니까. 이제는 이제 G7 회담 이후에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여태 했던 것 중에서는 가장 진도가 많이 나갔어요. 그 다음 일은 또 하늘이 도와줘야 되는 일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사람들이 하는 일의 수준이 한 단계 더 올라갔어요. 단계가. 좀 더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G7 이후에 발동이 걸렸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해도 된다. 프랑스가 우리는 동의한다 이제는. 여태까지와는 달리.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그것을 묵고한다. 합의가 됐다. 이런 이야기예요. 펄쩍펄쩍 뛸 이야기인데 사실은. 그런데 바그너 그룹 내부 반란 사건이 나는 거죠. 어제. 이거 어찌 될지 모르겠다. 자,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